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요새 힘드시죠? 회사에서 일하시고 또 사업장 일하시고 아니면 또 새로운 거 아이템 준비하시면서 새로운 일 준비하시면서 공부하시고 힘드시잖아요. 네, 모두 대박 나시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도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축이용 계속 해볼까요? 관을 연결했는데 용접을 하다 보면 그 여름철에 늘어나고 겨울철에는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하다 보면 관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신축관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네. 신축 이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거 어떨까요? 실제 요런 게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그래야 되겠어. 이런 관인데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어떨까요? 늘었다 줄었다 해도 어디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루프형이라고 그래요. 실제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거를 루프형 신축관이라고 그래요. 루프형 신축이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루프형 신축이음. 자, 그 다음 저는 현장에서 이것보다는 슬리브형 신축관을 더 많이 봤거든요. 슬리브라는 거는 표시할 땐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슬리브형 신축관 이음이에요. 슬리브라는 거 뭐냐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슬라이드 되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슬라이드가 되게 하는 이런 신축관이야. 슬라이드가 되게 하는 이런 신축관. 여기 프렌즈 붙여가지고 양쪽에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관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 거를 슬리브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신축관 이렇게 생긴 거는 루프형 신축관 신축이음 루프형 신축이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슬리브형 신축이음. 그 다음에 주름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름관. 실제로 이런 거 주름관으로 되어 있는 거 현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벨로우즈형 신축이음.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이런 거는 스위블형 신축이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표시에서 벨로우즈형 신축이음을 표시한 것은 벨로우즈형 고르시는 거예요. 이러면 헷갈려요.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벨로즈인가? 이건 루프 동그라니까 루프거든요. 이게 벨로즈든가? 이게 헷갈리시죠 벌써? 네, 그래.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막상 시험 볼 때 헷갈리거든요. 이게 주름관이 벨로즈형, 주벨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죠? 주벨, 주름관이 벨로즈형, 주벨 이렇게 외워도 좋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얘는 슬리브형, 얘는 벨로즈형, 이거죠?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도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 아니 이번 시간까지만 하고요. 더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다가 이 제도에 관한 기출문제 올릴 예정이거든요. 여기까지 보시고 거기 기출문제 하시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다 너무 많이 하면 보다가 질려버리거든요. 지금도 벌써 이게 5번째가 그런데 너무 영상이 많으면은 이게 보다가 지금도 올린 거 보니까 한 40개 되더라고요. 물론 20분씩 해서 40개인데 그래도 좀 이것도 많다 싶긴 해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자, 밸브 한번 볼까요? 밸브에 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글로브 밸브라고 그래요. 글로브 밸브. 그 다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유체가 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든가 90도 꺾이는 밸브죠? 우리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거? 현장에서 일하실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긴 거. 이거 뭐라 불러요? 이거 앵글이라고 부르잖아요. 앵글. 90도 되어 있는 거예요. 90도로 꺾이는 걸 앵글 밸브라 합니다. 앵글 밸브다. 이거 앵글 밸브라 그래요. 앵글 밸브. 이 밸브를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무슨 밸브인지 물어보는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야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당연히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다 한 포인트잖아요. 그죠? 밸브를 달았다는 거는 프렌지 타입으로 달 수도 있고요. 그렇죠? 프렌지가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프렌지가 두 개가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고 그냥 용접 포인트가 없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만약에 사장님이시라면 난리 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체가 이쪽으로는 흘러가는데 이쪽으로는 못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관이 있는데 이 관 안에다가 힌지를 달아요. 이렇게 관이 있다면 그럼 이쪽으로 문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이쪽으로 흘러갈 때는 문이 열려가지고 가는데 반대 이쪽으로 갈 때는 이 문이 이렇게 탁 닫혀버리겠죠? 이쪽으로 못 나가잖아요. 한쪽 방향으로는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못 가게 하는 밸브. 이런 밸브를 체크 밸브라고 그래요. 체크 밸브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아,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못 가게 하는구나. 이거 체크 밸브라 해요. 체크 밸브. 시험 잘 나오겠죠? 체크 밸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당연히 아셔야겠죠. 네. 자, 그 다음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이 밸브인데 이 스프링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림을 개떡같이 그렸네요. 아이고. 스프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는데 압이 갑자기 이상하게 막 압이 차는 거예요. 막혔든 뭐 했든 압이 차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배관이 찢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안전 밸브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안전 밸브라고 하는데 이게 톡 튀어나가면서 압을 밖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또 일정하게 압을 빼면 다시 딱 닫혀요. 이렇게 하는 거를 안전 밸브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전 밸브다 이렇게 불러요. 스프링 달려있는 거 안전 밸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요런 밸브 있죠? 요런 밸브. 이거 뭘까요? 이거 볼 밸브라고 그래요. 볼 밸브 어디서 많이 쓰나요? 요새 뭐 가정에도 많이 있잖아요. 볼 밸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볼 밸브. 하여튼 많이 쓰는 거 시중에도 많이 있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볼 밸브요. 볼 밸브. 물 열고 닫고 할 때도 볼 밸브 쓰죠. 또 가스 열고 닫을 때도 볼 밸브. 안에 볼처럼 생긴 데가 있어서 열면 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밸브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밸브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같아요? 핸들 있잖아요. 이렇게 핸들 보면은 밸브 보면은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닫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손으로 조작하는 거. 손으로 조작하는 수동 밸브예요. 수동 조작하는 밸브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동력으로 조작하는 밸브다. 근데 여기 M이라고 써 있어요. 모터로 열고 닫는 전동 밸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관이 있는데 여기 F라고 써 있어요. 얘는 T라고 써 있고요. T 관에다가 이렇게, 또 여기는 P 이렇게 써 있어요. P라고 해서 P 프레셔죠. 프레셔. 얘 뭘까요? 압력계예요. 압력계. 아, 여기는 압력계를 달아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T는 온도계. 온도계. F는 뭘까요? F? 유량계. 유량계를 달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유량계.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배관이라든지 기계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떤 배관도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끝을 마무리하는데 용접해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뭘까요? 이거 프렌즈로 마무리, 막 프렌즈라고 그러죠? 막 프렌즈로 마무리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용접해서 마무리하라는 뜻이에요. 좋은 거 하나 배웠네요. 자, 이렇게 도면이 되어 있다고 해요. 배관도가. 아, 여기다 하나 더 넣을까요? 그렇네요. 좋죠? 네. 자, 이렇게 되겠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걸 용접하는데 이거 이해하셔야겠죠? 요게 뭐예요? 요거 주름관 뭐예요? 벨로우지형 신축관, 벨로우지형 신축관 여기다 하라는 뜻이죠? 요거는 90도 엘보인데 요거 용접하라는 뜻이죠? 요거는 프렌즈로 연결해서 T를 썼는데 용접하라는 뜻이죠? 요거는 프렌즈잖아요. 프렌즈 써서 용접하고, 여기는 P 프레셔, 압력계를 달아라는구나. 여기는 마무리를 하는데 용접해서 캡을 씌워가지고 용접해서 마무리하는 뜻이죠.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걸 당연히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이거 제 영상 보시면 이거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얼마 받을 거냐, 이거 일을 할 때 이걸 얼마 받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과연 얼마 안에 이걸 해치워야 돈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10인치면 250A죠? 10인치면 250A잖아요. 한국말로. 10인치라고 해봐요. 일단 10인치짜리예요. 이거 아시죠?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니겠? 2인치 얼마예요? 2인치 50이잖아요. 50A.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실 거라 생각하고, 현장에서는 인치로 많이 표시하잖아요. 인치로.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파이프가 10인치짜리예요. 그럼 용접 포인트가 몇 개나 돼요? 용접 포인트 한번 색깔 볼까요? 여기 일단 프렌즈 2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다 프렌즈 양쪽 용접해야 되잖아요. 프렌즈 2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용접해야 되죠? 3포인트, 4포인트. 프렌즈 5포인트, 6포인트. 여기 7, 8, 9포인트. 10, 11, 12, 13, 14.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용접하실래요? 일단 여기 구멍 뚫어 가지고요 용접 필렛 하면 되겠죠? 네. 15포인트 라 치고요. 이건 10인치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거 얼마 받으면 돼요? 그러면 15 곱하기 10인치니까 그러면 150인치죠? 150인치예요. 그럼 이거 얼마 받으면 될까요? 여기 사장님, 여기 보시는 분 중에 사장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치당 얼마, 보통 단가 얼마 받으시나요? 인치당? 현장에서는 계약할 때 인치당 얼마씩 받잖아요. 한 10,000원 하면 될까요? 10,000원?
인치당 10,000원. 그럼 얼마예요? 10,000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150 하면 150만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재료 빼고 인건비만 150 인치당 10,000원 해서 150만원 받으면 되나요? 그러면 150만원이면 용접사 얼마 주나요? 보통 하루에 25만원 준다 치고 배관사 25만원, 조공 15만원 준다 치고요. 사장님도 받아가시잖아요. 사장님 30만원 받고 뭐 얼마예요? 50만원. 이거 50만원이죠. 그 다음에 80만원, 95만원 95만원이죠. 그 다음에 경비 있잖아요. 용접봉하고 경비 뭐 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한 55만원 될까요? 밥 먹고 여관비 쓰고 이렇게 한 달 쳐봐요. 예를 들어서 했다 쳐요. 55만원 치고 그러면 요 15포인트를 하루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루 일당이잖아요. 어떠세요? 하루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능하다 하면 하는 거고 만약에 이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이틀 걸리면 사장님은 이미 적자가 나시는 거죠. 그죠? 인건비가 보통 180이 넘어 이게 95만원이니까 인건비가 190만원이잖아요. 그러겠죠? 요게 얼마를 받아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만약에 글쎄요. 제가 사장님이라면 150도 많은 것 같아요. 일을 주는 분이라면 보통 인치당 요새 얼마 이런 거 얼마 하시면 될까요? 네. 사장님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처음 생각해 보신 분도 많을 거거든요. 이런 거 할 줄 모르면 사장님 안 하시는 용접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영상 때 얘기했지만 이런 거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면 잘 보시고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사장님 하는 거죠. 얼토당토 않는 금액 받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10만원도 저는 좀 많다고 보는데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막 2만원에 계약 따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계약자 그런 2만원을 준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거 주관적인 거니까 어쨌든 이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뭐 단가를 내든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겠죠? 이거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용접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용접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시든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얼마 정도 될까? 항상 돈으로 생각 연결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걸 어떻게 빨리 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 사장님이 돈을 벌겠는가를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용접사들은 사장님이 더 돈을 벌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까?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지 이렇게 예상하셔야 되고요. 또 사장님들은 이게 얼마, 어떻게 해야 이게 돈이 남겠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애초에 계약을 하실 때 인치당 얼마 정도 받아야 답이 나올지는 미리미리 생각해 두셔야겠죠? 당연히 이거 보시고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관리자이신 분들 이거 모르시고 관리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해보면. 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그 문제풀이 하시면서 보시기를 하고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